아이온큐 만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아이온큐의 주식 수입니다. 실적도 좋았고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요? 저도 매번 이 질문 앞에서 답답합니다. 오늘은 감정을 좀 걷어내고 이 횡보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건지 팩트를 풀어보고 그 너머에 있는 아이온큐의 진짜 그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적 분명히 좋았습니다. 아이온큐는 8월 5일 날 장 마감 후 2분기 매출 8,010만 달러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배 증가한 수치고요. 이는 월가 예상치인 6,65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매출 급증의 배경에는 5세대 최신형 엔터프라이즈급 양자 컴퓨터인 템포 양자 컴퓨터 도입 확대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꼽혔습니다. 가이던스도 상향됐습니다.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는 기존 2억 6천만에서 2억 7천만 달러에서 2억 8천만, 2억 9천만 달러로 올랐고,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2억 6,86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매출 규모로 보면 5분기 연속 기록 경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실적입니다. 성장률도 가이던스도 전부 시장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적 발표 후 그런데 왜 주가는 겨우 1% 오르고 말았을까? 이게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시간의 거리에서 주가는 1% 남짓 오른 데 그쳤습니다. 매출이 4배 뛰었고 주가는 겨우 1%. 이 간격이 바로 지금 아이온큐가 횡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핵심은 순손실 규모입니다. 매출 급증에도 지난 2분기 순손실은 18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전년 동기 1억 8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약 10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은 4배 뛰었는데 손실이 10배라니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실의 배경을 떠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손실은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의 인수와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의 본업이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라 18억 달러짜리 대형 인수를 한 번에 처리하면서 회계상 반영된 일회성 비용이 컸다는 겁니다. 시장 반응을 정리한 한 분석에서는 이렇게 짚었습니다. 순이익은 좋아 보였지만 본업으로 번 돈이기보다는 회계상 평가이익 영향이 컸고 결론적으로는 성장이 확인됐지만 아직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발표 직후 기대감으로 잠깐 올랐다가 실적을 자세히 뜯어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과 고평가 부담이 함께 나오면서 다시 눌린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아이온큐의 횡보는 회사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매출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다만 그 성장이 이면에 있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 그리고 아직 본업으로만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시장이 동시에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뉴스와 불편한 숫자가 한 발표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뚜렷한 방향을 못 잡고 갇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횡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을 볼 때 좋아 보인다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 세 가지 지표를 계속 추적합니다. 매출 성장률, 영업손실 축소 여부, 그리고 현금 흐름 개선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이번 분기에서 확인됐습니다. 4배 성장은 누가 봐도 명확한 신호입니다. 영업 손실은 스카이워터 인수라는 일회성 요인이 워낙 커서 이번 한 분기에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도 지켜봐야 진짜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횡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횡보는 회사가 망가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장이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판단을 유보한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좋거나 명확하게 나쁠 때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을 때 가장 오래 횡보합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딱 그 구간인 것 같습니다.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고 시장이 다음 카드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횡보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근거, 아이온큐의 진짜 비전은 무엇일까요? 숫자 하나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결국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드웨어 자체 제조 능력이 확보됐습니다. 아이온큐는 지난주 18억 달러의 규모의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를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 파운드리 시설을 직접 확보하면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공급망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분기 손실을 키운 그 비용이 사실은 회사의 장기 경쟁력을 위한 투자였다는 뜻입니다. 남의 공장 스케줄 맞춰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자기 페이스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둘째, 미국 정부의 공급망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리게티 컴퓨팅, 디베이브 퀀텀 등 양자 컴퓨터 회사의 지분 투자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온큐는 당시 정부의 직접 투자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자체 파운드리를 확보하면서 미국 양자 컴퓨팅 공급망의 핵심 회사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흐름 자체가 미국 내 양자 컴퓨팅 생산 역량 강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이 흐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셋째, 제품 라인업이 실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성장의 배경은 5세대 템포 양자 컴퓨팅 도입 확대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미래 계획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팔리고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맵이 말뿐이 아니라 매출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앞으로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말만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넷째, 월가도 이 큰 그림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이온큐의 새롭게 커버리지를 시작한 웨르브시의 애널리스트 맥 브라이스는 시장 수익률 상해 등급과 함께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전에 이미 여러 애널리스트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베타가 높은 성장주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흐름을 나타났습니다. 단기 주가에 흔들려도 장기 방향성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있으면 지금의 회사의 횡보는 미래 가치와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착실하게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이온큐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는 테슬라도 1000주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510주를 넘게 모으고 있으며 TQQQ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성장 자산은 원래 이렇게 좋은 실적 속에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칩니다. 한 분기 한 분기 실적의 숫자에 또 일희일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아이온큐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순손실의 숫자에 놀라셨나요? 아니면 저처럼 스카이워터 인수 비용이란 걸 알고 안심이 되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횡보 구간의 답답함, 저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실전 경험을 정리해서 아이온큐 투자 가이드북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 실정 전략. 둘째, 지금 같은 행보 구간에서 멘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셋째, 그리고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매도 기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 꼭 클릭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자 남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